안녕하세요, 투자 여러분. 오늘 4월 8일입니다. 주간 부동산 경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봄 기운이 부쩍 느껴지는데요. 낮엔 좀 많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좀 쌀쌀한데 잘 관리하시고요. 환절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이제 FOMC 회의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조금 어려워지는 어떤 지표들이 많이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PPI, PMI 있죠? PPI, PMI라고 하는데 그 두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상당히 인플레이션 쪽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도리어 이제 일부 연준 은행장들 중에 몇 사람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펀드 매니저나 그 전문가분들이 예전에도 몇 분이 미국 금리 6%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파월이 이 금리를 내린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데이터가 나오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비둘기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던졌는데 그거 한번 해석해 보고요. 두 번째는 수출 회복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래서 소비 감소가 계속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졌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유가가 10% 오르면 환율까지 오르면은 15% 오르는 효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수입물가가 비싸지니까. 이 금리로 버티지 못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좀 많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시장 상황은 좀 묶어서 제가 적었는데요. 시장의 힘이 좀 약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생아론의 힘이 특례론의 한 반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4월, 5월은 조금 상승을 가줄 것 같은데 그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나 어떤 방향성이나 매수 심리 이런 걸 볼 때 확실히 특례보금자리론 때 이 정부 정책 돈 풀어서 집값을 떠받친 게 지금 힘을 잃은 것이 확인됐잖아요. 9월 달에. 작년 9월 벌써 지금 6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호가들은 오른 것 같은데 하락 거래가 반 이상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장에 힘이 약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KB 통계로는 전국 하락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매물량 같은 거하고 같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이 고용 양호한 지표가 떴어요. 처음에 미국이 고용지표 예상을 갖다 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21만 4천 개 정도 됐어요. 했는데 결과치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30만 채가 나온 거예요. 30만 3천 개. 와, 예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미국 경제가 지금 잘하면 이거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겠는데 다행히 임금 고용에 대한 임금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률이죠. 그거는 좀 약간 둔화됐어요. 실업률은 3.9%에서 당연히 3.8%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좋아진다는 건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다른 지표들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파월이? 그렇죠. 경제 시장금리 물가 상승률이 2%를 확인되어질 때 나머지들이 받쳐줄 때인데 이 데이터들이 지금 완전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둔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는 느낌이 지금 많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PPI라고 합니다. 이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인데요. 생산자 이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이죠. 내려가는 것 같다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생산자들이 원가가 올라가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부분이 미국에서 나타나겠지만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고용 인구는 이렇게 쭉 내렸다가 다시 자꾸 올라가다가 지금 더 올라갔어요. 여기서 좀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늘어난 것 중에 꽤 많은 양이 공공 일자리가 늘어서 그렇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 수치도 나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지고 임금 쇼크가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이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던졌던 하고 물가 상승률이 잡혀야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갈 텐데 데이터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며칠 동안.
한국도 마찬가지고 푹푹 내려갔죠. 그러면서 또 환율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이렇게 인덱스 값이 빡 올라갔습니다. 빡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물가 상승 요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ISM 이제 미국 공급자 관리자 협회죠. 뭐 서비스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런 협회인데요. 미국의 공식적인. 보시는 바와 같이 지표들이 어때요? 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다 치고 올라갔어요. 쭉 유지되는 것 같다가 정부가 애를 써가지고 고금리로 인해서 좀 받쳐줘서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선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로이터에서 올린 그림인데요. 이 5개 이제 각각의 인덱스가 합쳐진 게 이제 헤드라인이에요. 빨간 거. 헤드라인 빨간 거 어때요? 푹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이 미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다운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금리 인하를 미리 선반영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였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폭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몇몇 연준 은행장들이 금리 인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많이 해요. 하고 비둘기파 무조건 인하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떤 기득권하고 잘 통하는 데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내리자고 그래요. 대부분이. 진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충돌이 있는데 그 비중이 이제 페드워치로 나오잖아요. 그 페드워치가 지금 미국 금리 인하를 쉽게 인정하는 비율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횟수가 줄거나 폭이 좀 낮아질 것 같거나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거는 이제 이 PMI 지수하고 그 CPI, 물가 지수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이제 조사한 어떤 보고서인데요. 보시면 어때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죠? 그림이, 이건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PMI가 PPI가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PPI, PMI가 올라간다는 건 이 선을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 선이 PMI예요. PMI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자, 먼저 내려가죠. 그러면 따라서 내려오고, 뭐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따라 올라오고, 쉽게 말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당연히 이 PMI는 이제 관리 재고 지수인데, 이게 올라가면 물가는 이어서 따라오더라. 그래서 이 수치하고 PPI도 높게 나오니까, 상관관계가 이게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또 따라서 물가도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장에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국채금리가 요동을 치고,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약간 다시 입장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됐죠. 최근에. 조금 더 봐야겠지만 유가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못 잡았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요 시나리오로 갈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이 그림이 어떤 패턴이나 우리가 보시면 쭉 빠졌잖아요. 쭉 빠졌다가 받쳤다가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제 쭉 올라갔는데 여기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저금리 기간이. 거기다 팬데믹까지 없으니까 이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좀 가지고서 이렇게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버블이 더 쌓였잖아요. 일단 치고 갔어요. 금리가. 그래야지 버블이 잡히니까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잡혔어요. 내렸는데 시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올립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내리는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25씩 세 번 내리면 0.75. 그리고 전망도 지금 원래 1%까지 봤었는데 지금 최대가 0.75로 지금 약간 축소됐어요. 패드워치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높았었는데 줄어버리고 다시 그대로 유지하자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제가 볼 때 다음 7월이나 9월 돼야지 한번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엇갈리는 수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대출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은 자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엇갈리는 수출 내수 지표 보시면 수출은 증가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내수가 지금 자꾸 꺾이고 있습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부담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일하다 말고 국회의원이가 나간다는 하가 갔잖아요. 가고 최상목이라는 이분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쭉쭉 올라가요, 그냥.
온 뒤부터. 그냥 뭐 바지 경제부총리인가요? 도대체 이걸 잡아야죠. 잡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 안 합니다. 뭐 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처럼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넘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 1350원 원래 1150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했어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 힘들어졌고 이 유가도 지금 잡히는 것 같다가 잠시 숨을 쉬었는데 유가가 올라가지면 물가가 도저히 내려갈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아시는 것이 뭐 금사가 금배 난리 났잖아요. 생산품들이 지금 뭐 파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동안 뭐 한 10년 동안 부동산 튀고 뭐 좋은 시절 보냈잖아요. 이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환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림이 보시면 자 이때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원화하고 달러 환율인데요. 달러 환율. 근데 보시면 가라앉는 것 같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선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좀 안 좋은 겁니다. 신호가 환율이 올라가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제조업이 조금 비중이 많을 때는 노동력이 받쳐주고 그럴 때는 이 수출에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공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삼무역이라고 그러죠.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적정 환율을 넘었으면 통화의 가치가 해외 통화의 가치에 비해서 이제 평가절하됐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로. 자, 그런데 중국도 비슷해요. 보시면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못 버티고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아까도 빨간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2023년 9월 10월에 나왔는데 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걸 제가 다 읽어봤는데 상관계수가 1이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100%. 그런데 0.96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0.67만 돼도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거든요. 동조 현상이라고 하죠. 커플링. 근데 이게 지금 0.95가 나왔어요. 96.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중국 경제를 항상 옆에 보시고 한국 경제를 예측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자, 서초구 가격 변동 거래 추이인데요. 일단 서초구가 뭐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래가 일단은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약간 좀 늘긴 늘었어요. 이번에 이제 활성화 정책 그 신생아를 뭐 겹치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거 매수하고 매도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하락거래가 좀 더 많습니다. 부동산은 이 통계를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거 안 잡혀가지고 확실히 많을 때만 하락이 뜨고 비슷하면 슬그머니 올립니다. 요번에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울은 올랐다고 했어요. 매매 가격이. 근데 KB 통계는 하락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압구정 현대 아파트 뭐 35억 떴다고 기사 요즘 보셨죠? 몇 개. 그것도 이제 의심이 된다. 제가 제목을 써놨잖아요. 압구정 현대 신고가 직거래 80억. 직거래요. 이상하죠? 80억이 갑자기 115억. 직거래면 보통은 낮춰서 하거든요. 세금도 덜 내고, 뭐 증여할 땐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올려서 내요. 이거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직거래면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뭐가 좀 스멜스멜 어떤 냄새들이 나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해돼요. 기사가 이제 나오자마자 푹 뜨죠. 두두두두 뜹니다. 주로 어떤 매체들이 이제 쓰죠. 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을 게 이 예전에 압구정에 갑자기 80억으로 뛴 그 신고가 치면서 했던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 수사 들어갔거든요, 결국. 보시면 이거 내용을 볼게요. 더듬어 보시면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거래를 믿을 수 없다. 이거 세력들이 작업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KPD 개발이라고 있어요. 이 개발이 2013년도에 낙찰을 받습니다. 33억에. 이 개발은 근데 이 회사가 자본금이 3억밖에 없어요. 근데 적자인 상태인데 갑자기 이 아파트를 사요. 여기서 좀 이상하죠? 경매를 매입할 돈이 없어요. 적자니까. 없는데 이걸 누가 빌려줘요? 어디가 빌려줘요? 반도건설이 빌려줘요. 그리고 KPD 개발은 이걸 다시 이제 사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저걸 합니다. 임대를 놓습니다. 5억에 월세 500억. 그러다 2021년 8월에
2021년에 80억에 매각을 해요. 차익이 거의 뭐 47억. 어마어마하죠?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매각 대금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80억 중에 19억을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70년대생이 또 이걸 샀어요. 여기서 이분이 뭐 살 수는 있겠지만 19억을 갖다 안 받고서 한다? 이것도 아이러니하고. 그런데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KPD 개발의 주인이 반도건설이에요. 회장이 자기가 팔고 사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 신문에 나오고 시끄러웠습니다. 이 차익은 결국 반도건설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시세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에서 뭐 분양할 거 있거나 강남에 분양할 거 있으면 이 기사로 펌핑해가지고 분양가 높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국토부가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 이런 것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높은 가격은 매도자도 매도 타임을 모르고 정상적인 매도 가격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도 한번 유심히 한번 조사하거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면 말씀드릴게요. 헬리오시티라고 아시죠? 저 송파구에 있는 겁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지금 둔촌중앙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12,000세대 이제 단군위의 최대 단지인데 근데 이 단지가 좀 9,000, 10,000세대 가까워서 버금갑니다. 가는데 송파구에서는 좀 알아주죠. 가락동에 있는데 보시면 흐름이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18억 선에서 쭉 가다가 고점을 찍습니다. 25억 근처까지 찍었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 인상 막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고점 찍고 벌써 이제 거래가 뜸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불탈 때가 이때고 뜸해지다가 금리 인상이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확 거래가 없어지고 폭 떨어집니다. 이 공포가 좀 있었죠. 근데 정부가 부랴부랴 해가지고 대책을 던지고 나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났는데 살아났다가 또 가을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래가 줄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쫓아가는 분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여기서 살만한 사람 다 샀다고 치면 이거 갈아타기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 금액이 여기 보시면 19억 9천이에요. 최근에 3월 23일 날 25억까지 갔다가 19억대 갔다 아주 바닥에 10억, 14억도 찍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직거래여서 이게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15억 정도였죠. 19억. 그럼 요 갭만큼 더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치고 갈 것인가? 제가 볼 땐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 3월 1일에서 4월 6일 거래 변동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는 약간 강세를 그동안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서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같은 어떤 입지나 같은 저걸 뭐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이 조금 갭이 있습니다. 서초랑 강남보다 대단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것도 역시 20억을 못 넘지 못하고 20억 이상 거래가 한 3분의 1 되고요. 20억 밑에서 15억 사이가 거래가 없고 15억 밑에서 또 많이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정말 간극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도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조정 관망이 끝나고 조금 하락으로 이제 갑자기 터날 수도 있다. PF 문제가 터지면 갑자기고 안 터져도 뭐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억 이상의 거래가 이만큼이 있고 중간에 좀 비죠. 비다가 15억에서 10억대 이때가 많습니다. 여기가 펴요. 여기서 갭이 크죠. 여기서 우리 매도자나 매수자나 판단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월 5일부터 그 거래량인데요. 지금 여기 추가는 안 됐는데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83,000건 넘었습니다. 네, 다시 찍었다가 잠깐 내려오는 것 같다 다시 83,000건 찍었고요. 요거보다 더 높습니다. 83,500건인가 600건 찍었어요. 4월 5일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게 여기서 보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가면 이때 시점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쭉 가다가 딱 꼭지에 다다르면 전세 물량으로 안 팔리니까 돌리고 매물은 줄고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보시면 내려가고 가격 하락하는 거 같다가
대책 던져가지고 다시 펌핑 해놨습니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매물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 갭만 더 벌려놨어요. 그래서 시장 분명히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매물의 급증이라고 썼는데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4월 5일 날 다시 끊어봤습니다. 끊어보니까 강남구는 그대로 유지 매물이 중요한 건 거래가 되는데도 매물이 유지된다는 건 더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늘어서 팔렸는데 더 늘어요. 매물이.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는 급등하죠. 급하게 올라갑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렵지 않은데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프로피트 메이킹이라고 민스키의 그 데드캣 바운스 이론에서 딱 그 타입입니다. 수익 찾고 나가려고. 저번에 2020년도 너무 급하게 내려가지고 타임을 놓쳤고 지금은 이제 그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약간 회복한 선이니까 차익 실현이 가능하거나 레버리지를 지금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부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경매 건수도 뭐 보셨겠지만 임의 경매 건수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력하게 작용하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보시면 어때요? 잘 보시면 여러분 서울인데요. 서울 보시면 쭉 오다가 이게 90.78호잖아요. 쭉 옵니다. 근데 아주 가랑비 옷 줬듯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이렇게 착착하니 90.402까지 갔다가 92.183 내려왔죠. 또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주간 아파트 지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서울도. 그렇죠? 강북, 강남 할 거 없이 다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부동산은 생뚱맞게 서울은 또 올랐다고 발표합니다. 표본도 오픈 안 하는 정말 나쁜 통계를 갖다가 기자들은 또 이 기레기님들은 그거 받아서 또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KB 통계를 옆에다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좋은 기자분들은 부동산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KB 통계로는 하락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1월 29일부터 신생아론이 투입된 지 벌써 2달, 3달째가 들어가는데 2달, 1월 19일, 2월 19일, 3월 19일 3달째 들어가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힘차게 못 올라가죠. 이미 거의 끝물에 닿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벚꽃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 그 봄 기운 확실히 느끼시면서 여러분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 출근 잘 하시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전투표하고 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혹시 바쁘셔서 못했으면 이번 선거에는 제가 볼 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너무 큰 좋은 일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꼭 선거하시고 이번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